지금부터 일본 경제보복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해창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갑작스럽게 특위가 구성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당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이번 주 월요일 최고위에서 일본 경제보복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최근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미중 무역이 갈등이 길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경제보복을 취해왔기 때문에 이를 대응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본의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경제보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 반출 가능성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 행위입니다. 일본은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 대해서는 반성과 사죄를 했고 기금 조성의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며 경제 보복에 나선 것은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과 한일 우호 관계 그리고 G20 회의의 자유무역 합의를 모두 흔드는 아주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개최했고 비상한 각오로 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어제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 이사회 이번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하고 일본의 경제 보복의 부당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제안드렸던 대통령님과 5당 답변 회동은 자유한국당의 불참 의사로 아직 성사되지 못하고 있지만 모처럼 여야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자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특위는 예상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위는 1차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와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되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중장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현장 최고위원회를 수출 규제 관련 기업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보복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재성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보복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재성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명백한 경제 도발이고 침략입니다. 일본 아베 정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는 일방적인 경제 침략입니다. 지난 수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된 아베 정부의 경제 기습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적 의미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안부 문제, 일본 내 보수의 결집, 개헌, 동북아 안보구도에서의 일본의 문제, 정보산업에서의 주도권 확보 등 역사, 경제, 외교, 안보, 국제통상 등 복합적인 전략적 의도가 숨어있는 전략적 보복행위입니다. 경제 대 경제의 단선적 대응은 물론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의도가 담긴 아베 정부의 침략 행위에 대해 단선적인 경제 방식으로만 대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적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 이 분야에만 천착하게 되면 오히려 기업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민 에너지를 모으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분열에 이르게 된다면 기업 피해는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도모하고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여지들에 대해 충분히 분석하고 고려해야 됩니다. 위안부 강제징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또 글로벌 혹은 다국적 IT 기업들의 연관된 산업 생태계, 동북아 구도와 북핵 문제 등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다른 카드들도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경쟁 우위에 있는 모든 분야를 면밀히 파악하고 동원해서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물론 이를 이끄는 기본적 동력은 국민 에너지입니다. 정치권은 이해타산에 함몰된 계산에서 벗어나서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데에 담대함을 보여야 합니다.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냈을 때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돋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이 사안만큼은 잠시 이견이 있더라도 접어두고 여야 모두가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모두 함께 단일 대우를 갖춰서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에 냉정히 맞서야 합니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도 초당적 협력과 지혜를 빌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확한 진단만이 완벽한 처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축소도 과장도 없는 명확한 정보 취합과 분석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합적 역량을 모으는 입구이자 전략 마련의 출구로서 특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각 상임위와 관련 분야에서 익힌 전문성과 경험, 또 정통성을 인정받으신 의원님들과 전문가들께서 이번 특위에 합류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이 자리를 빌려 힘을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위원장으로서 모든 위원님들의 고견을 슬기롭게 모아낼 수 있도록 경청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본특위는 전략분과와 또 경제산업통상분과 그리고 외교안보분과로 나눠서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시게 될 겁니다. 또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내어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낼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특위 활동은 미래지향적인 신한일 관계 수립의 자양분이 될 것이며 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어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위반 사건이 이같이 많이 적발됐는데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공표하지 않은 것에 놀랐으며 한국을 화이트국으로 대우하기 어렵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이 있었는데요. 일본의 이 기준과 발언대로라면 일본이 북한으로 직접 반입된 물자를 적발된 사례도 있고요.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런 밀수출에 대해서 소상하게 적발된 건수와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데 일본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준과 말대로라면 일본은 스스로를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고 스스로에게 경제보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자가당착적인 발표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께 알리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님들의 발언을 순차적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추미애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아베 정권의 교활한 작전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국가를 지향한다는 일본이 비정상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유무역, 공정무역을 해치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무역 수지의 적자 폭이 커지고 개헌을 위한 의석수를 확보하겠다. 또 국내 우익 세력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 하는 심산으로 강제동원을 핑계 삼아서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고 전 세계의 첨단 산업을 인질로 삼은 것입니다. 이제는 사린가스라는 자국민 트라우마까지 대북 제재와 엮으면서 아베판 북풍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회의 일부에서는 괜한 강제징용 문제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정부 탓만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일본의 경제보복의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인식이라 하겠습니다. 불화수소 대북 유출이라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과거사와 외교를 연결짓는 대책 없는 외교 전략, 공정무역을 강조했던 G20 의장국의 무대포식 경제보복 모두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과 민간 기업들의 집중력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긴박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WTO 제소에서부터 가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외교적, 정책적 해법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기업을 살리고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을 구한다는 사명감으로 여야가 합심해서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찍이 경제 영토를 확장하고 지평을 열어온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도 지금 같은 때에는 보다 실질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외교적 노력을 다각화하면서 지금의 문제를 푸는데 총력을 집중할 것을 국회 차원에도 요청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임종석 위원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아베 총리에게 조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400여 년 전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했지만 그 결과는 일본의 패퇴, 도요토미 가문은 멸문, 이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 이 아베 총리는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시길 조언하겠습니다. 정치 문제를 경제 문제로 푸는 것은 하수 중의 하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황희 위원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그다음에 남북 관계가 이제 화해 무드를 돌아서면서 한미일 북중러를 중심으로 한 그 세계 이념적 분쟁 라인이자 냉전적 갈등 이 라인 프레임이 이제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제 새로운 동북아시아에서의 새로운 패권 질서가 새로 이제 재구성되는 이런 시점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일본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 적극 개입하고 동북아시아 질서에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라고 어찌 보면 선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우리도 좀 냉정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두 나라 간의 그동안의 역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감정적, 정치적 부분과 또 동북아시아 질서가 재구성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이런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트랙을 좀 달리해가지고 냉정하게 우리 정부가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이수혁 위원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일본의 그 경제 보복은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참으로 엄중한 사안입니다. 제가 과거 외교관 경험으로서도 이 정도의 정말 어려운 그런 사안이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어느 특정 정당이나
또는 정권 차원이 아닌 범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 만든 이번 이 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지혜를 모아서 이 한일 관계의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데 좋은 대안과 전략이 만들어지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김병욱 위원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정무위원회 김병우 의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본의 경제 보복 행위에 대한 증권시장의 반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어제까지 코스피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들은 예상과 달리 1,400억 원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 종목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삼성전자는 어제까지 약 4천억 정도의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대와 달리 시장의 참여자들은 일본의 침략적 보복 행위가 헛발질이 될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현재까지의 주식시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하고 다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외국인을 포함한 많은 투자가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주식시장의 모습이야말로 일본이 얼마나 무모한 침략적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반증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일본의 보복 행위는 헛발질이 될 것이며 헛발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김병기 위원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는 단기 대책뿐만이 아니고 중장기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저 안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번 건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석뿐만 아니라 다른 시각에 대해서도 놓치는 일이 없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판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 주일대사 이수훈 자문위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제가 도쿄에 있으면서 이제 이런 외교적인 갈등 이런 게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우리 국민들의 아주 단합된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경제 전쟁 같은 것을 지금 치르고 있는 셈인데 이럴 때에 우리 정말 정부 또 당 또 기업들 또 우리 국민들께서 같이 단합된 대응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특히 내부적인 분열 이런 것은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의 분열 또 언론을 통한 분열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징용 판결에 대해서 일본에서 이제 65년 협정의 위반이다. 위반 상태를 시정하라 이렇게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본에서 일본 정부가 보이고 있는 이 보복 조치 같은 것은 사실은 65년 체제를 근간에서 흔드는 겁니다. 65년 체제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 그걸 전제로 하고 또 걸린 우호 정신을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걸린 우호 정신의 바탕을 두고 있는 65년 체제를 사실상 훼손시키는 것은 지금 현재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 기획재정부 차관 김용진 자문위원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모두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일본의 경제 보복은 치밀하게 사전에 복합적인 전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런 준비된 경제 도발이나 침략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러한 도발에는 역시 우리도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합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우리 정부와 국회 그리고 또 언론 온 국민들이 힘을 합치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일본 경제 보복 대책 특별위원회가 우리 국민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이러한 극복 전략을 마련하고 또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제자 일본의 아사히 신문하고 니케이 신문에서 굉장히 일본의 현 경제 보복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 사설들이 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사히 신문에서는 보복을 즉시 철폐하라라는 식의 사설까지 실렸는데요. 그리고 니케이 신문에서는 WTO 협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를 했고요. 일본 내 여론도 사실상 일본 기업들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일본 기업들은 현 상황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야말로 어느 때보다 당정청 그리고 또 이런 민간 기업들, 관계 기업들 그리고 경제단체, 정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 민주연구원장 김민석 위원 말씀 듣겠습니다. 아베 총리에게 경고합니다. 일본 식민지 지배도 불법이고 강제동원도 불법입니다. 개인 배상은 당연하고 독일이나 다른 국가의 전범 기업도 다 했습니다. 일본 기업도 중국에 이미 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에는 왜 찍소리도 못하면서 한국에만 시비를 겁니까? 한국이 만만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일본이 결국 참여한 선거에 이기고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미국에는 아베 패싱을 한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지금 압박해서 한반도 평화에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UN 대북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한국 정부를 흔드는 국제적인 가짜뉴스 생산을 중단하십시오. 일제시대처럼 한국을 다시 치고 진주만 기습 때처럼 미국의 등을 치고 싶은 겁니까? 이런 정치를 계속한다면은 저는 일본은 보통 국가가 아니라 100년 전처럼 동북아의 평화를 파괴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돈 좀 있다고 외국들의 이 횡포를 하는 졸부 국가가 될 것이다. 정신 차려라. 패망한 일본 제국주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더 큰 문제는 한국 국내의 친일파와 친일 언론, 친일 정치입니다. 아베가 잘못했는데 왜 문재인 정부를 탓합니까? 일본 지배가 합법이고 강제 동원이 합법이고 대법원 판결을 일본 입맛대로 바꾸고 부당한 공세에 굴복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들은 태극기와 경제 논리로 위장한 새로운 친일파일 뿐입니다. 외교적 위기에는 초당적 대처가 기본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일본에 대한 협상력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지금 국내의 친일파들이 아베 극우 세력의 동맹이나 꼭두각시가 아니라면 더 이상 아베 편을 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분리가 현대 국제정치의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본심을 직시하고 정치적 대응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WTO에서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당당하게 대응하고 기업들은 이번 기회에 이를 악물고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대일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부품의 국산화와 다변화를 위해서 속도전을 펼치고 국민과 그리고 정치, 여야는 하나가 돼서 응원을 하면 결국은 지금은 100년 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아베가 일으켰지만 결국 대한민국과 한반도 평화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권칠승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에 기반한 일본의 이 부당한 경제 보복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G20에서 자유무역을 주창한 것과는 정반대의 행위이며 그야말로 스스로 국제 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식민지 시대 강제징용에 관한 배상 판결은 당연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정부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한정혜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역사에서의 한일 관계를 보면 경제 보복을 해도 우리가 더 하고 싶은 지경입니다. 지금 아베가 하고 있는 일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00년 전을 생각합니다. 1910년 강제병합 시도가 있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하나였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 국민 내부에서 분열을 시도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데 저희 특별위원회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오늘 1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초당적으로
대응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